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정말 요즘 들어서 이 봄 날씨가 너무 맑고 쾌청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아주 맑은 태양이 저희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주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의 19번째로서 8일차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설산과 스키의 고장인 캐나다 휘슬러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하얀 설산 속에서 스키를 즐기는, 그러면서도 그 대자연을 즐길 수 있는 휘슬러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무지개 여행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동키 루트를 따라서 구간별 지금 북미 대륙을 횡단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한국 인천공항에서 시애틀 공항까지 오는 거를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서 오는 거를 1코스로 잡았고,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미국 북서부 지역, 즉 워싱턴 스테이트와 캐나다 쪽에 이제 밴쿠버로 넘어가는 그 루트를 이제 제2 루트 코스로 봤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코스는 캐나다의 남서부 지역을 이제 여행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 코스를 이제 이 시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제 밴쿠버에서 시작을 해서 캐나다 로키를 통해서 이제 로키 산맥을 여행하는 그런 여행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3코스는 캐나다 남서부 지역으로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캐나다 로키에 있는 유명한 국립공원들을 다 이제 둘러본 다음에 캘거리를 거쳐서 워터톤 내셔널파크, 그게 이제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로키의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국립공원인데요. 거기를 거쳐서 미국의 몬태나 주로 이제 입국을 해서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이 빙하의 그 국립공원이죠. 글레이셔 국립공원을 거쳐서 칼리스페일까지 도착하는 약 9일간의 총 2140km를 주행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일대 북서부 지역을 보고 남서부 지역을 보고 이제 미국 쪽으로 입국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 중에 특별한 이제 국경일들이죠. 캐나다는 7월 1일이 독립기념일인 캐나다 데이가 되겠고요. 미국은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두 나라의 국경일을 제가 이제 여행 중에 다 겪는 얘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스키의 고장 휘슬러에 도착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여행했던 이제 밴쿠버를 지나서 99번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약 1시간 28분을 달려서 116km 떨어진 휘슬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는 이제 도로는 이렇게 99번 도로는 왼쪽으로는 이제 그 태평양 남단의 어떤 그 바다가 이렇게 연해 있고요. 여전히 저 높이 이제 산들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는 고속도로에 있는데요. 고속도로 자체가 굉장히 그 산악을 이렇게 안반을 뚫어서 만든 고속도로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경사가 급했고요. 또 상당히 그 위험하게도 느껴보시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가는 길목에는 아주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 일정상 계속해서 북쪽으로 향해서 계속 북진을 해서 휘슬러까지 이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체로 도로는 아주 잘 나 있었고요. 뭐 많은 차들이 이렇게 오가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아주 교통에 아주 편리하고 그런 길이었습니다. 대개 이제 이 휘슬러 쪽이나 밴쿠버 북쪽을 여행하신 분들은 이 99번 도로를 따라서 많이 이제 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자전거로 이런 길을 이렇게 달리는 젊은이들도 있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드트립이 시작되는 그런 기분을 갖게 됐던 그런 정말 기억에 남는 도로였던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이제 사진을 촬영하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아주 거세게 불어오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휘슬러는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아마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는데 밴쿠버 동계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곳이 이제 스키 경기장으로 또 활용했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휘슬러 하면은 스키의 고장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밴쿠버에서는 약 125km 정도 떨어져 있고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약 11,85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휘슬러 마을에 도착하자 2010년도에 동계올림픽 개최지였다는 편말이 딱 이제 마을 입구에 이렇게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지트 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여행에 대한 것도 알아보고 이제 여행을 시작했던 겁니다. 거리의 모습도 이렇게 활기차고 마을 전체가 유럽풍의 건물들로 이렇게 가득 찬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라는 느낌을 금방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건물들이 뭐 숙박시설이고 그다음에 음식점, 레스토랑, 뭐 카페 이런 것들이지만 참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도시였던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마을 풍경도 그렇지만 마을 주변의 풍경도 이 삼림으로 이렇게 아주 빽빽한 침염수림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6월 말인데도 여전히 산 위에는 이렇게 만년설이 이렇게 많이 덮여 있는 그러한 설경도 보여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치였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휘슬러에 온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6월 말에 갔기 때문에 스키를 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바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피크 투 피크 알파인 익스피리언스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높이 있는 산이 바로 휘슬러 산이고요. 고도는 2181m, 2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블랙홈 산은 이 휘슬러 산보다 더 높습니다. 2436m나 되는데요. 이곳이 이제 스키를 타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뭐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몰려드는데요. 이제 피크 투 코스는 여기에 이제 휘슬러 산 위로 올라가는 라운드하우스 랏지라는 곳인데요. 거기까지 그 중턱 정도 산 정상 중턱 정도에서 이쪽 블랙홈 산에 있는 랜데즈보스 하우스까지 이 정도까지 가는 약 3km가 넘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정말 이런 모양의 이제 케이블카를 타게 되는데요.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휘슬러 마운틴 빌리지 곤돌라는 바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런 스키 리프트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곤돌라처럼 케이블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슬러 마을 이제 곤돌라는 이처럼 스키를 타기 위해서 원래는 만들어졌던 건데 이게 여름에도 운영이 되면서 여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휘슬러 마을 곤돌라를 타려고 거기에 이제 그 티켓팅 하는 하우스에 갔었는데요. 정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겨울에 스키 고장이 왜 이렇게 여름에도 사람이 몰려드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 듯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 그 휘슬러 곤돌라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하는 선인데요. 아마 여기 대기하는 이러한 이제 이게 철 구조물은 아마 겨울 스키일 때는 이렇게 꽉 찰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름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우리 쪽 말고 저쪽에서는 주로 이제 그 마운틴 바이크 MTB를 타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헬멧을 쓰거나 그러면 그냥 가벼운 차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휘슬러 산을 이제 타고 올라가게 되는 곤돌라를 타게 됩니다. 이렇게처럼 이제 건물들은 대부분 이제 호텔들이죠. 이렇게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MTB를 타고 내려오는 이제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곤돌라들이 일부는 이렇게 자전거를 직접 MTB를 싣고 타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 칸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일반 사람도 관광객들만 전용으로 타는 또 이제 곤돌라가 따로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다가오는 이 곤돌라는 이제 저희들이 타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바퀴가 보이듯이 여기에 다시 이제 그 MTB 자전거를 싣고 있는 이제 타려고 한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대기하고 이렇게 고추 세우고 바퀴를 기다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반 승객들은 이렇게 이제 곤돌라를 타고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올라가는 길은 여전히 이렇게 이제 산림이 우거져 있고, 정말 빽빽한 그런 자연 그 산림 속에를 이제 지나면서 가게 됩니다. 다들 이제 기대감에 들떠서 많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밑으로는 저희들이 올라온 휴슬러 빌리지 마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캐나다는 보면 볼수록 정말 이 대자연과 산림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정말 축복받은 나라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항상 갖게 됩니다. 여기 이제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MTB를 타고 산에서부터 하산하는 젊은이들을 볼 수가 있죠. 저희들도 좀 젊었으면 저것도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저희는 이제 곤돌라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이제 좀 더 중턱 이상으로 올라가면 좀 가파르게 이제 그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곤돌라의 총 연장이 밑에서 빌리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를 도는 데는 4.2km가 되고요. 총 소요 시간은 1시간이 소요되는 아주 엄청난 그 세계 최장의 케이블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이제 사람도 있었고요. 또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리프트를 타는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또 별도로 매달고 올라가는 리프트가 오른쪽에 따로 있었습니다. 올라갔더니 이제 바람이 좀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높이가 이제 이 휴슬러 산이 2100m가 넘는 거고, 우리가 가는 케이블카를 이제 픽투픽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거의 이제 1000m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정상 쪽에 올라가니까 다시 밑에 이제 휴슬러 빌리지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높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 이제 바로 블랙홈 마운틴이 됩니다. 블랙홈 마운틴, 저기를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저기 이제 건너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6월 말인데도 이처럼 만년설을 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실제 이제 휴슬러 산에 올라갔더니 정상에 올라가니 이제 이런 식으로 눈이 완전히 정말 하얀 눈이 아주 완전히 덮여 있는 이러한 설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행운이었죠. 한여름에도 이렇게 눈이 쌓여 있고 거기에 이렇게 침엽수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을 줄은 생각을 못 하고 왔거든요, 사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직 지금도 이렇게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스키를 가지고 올라가서 한두 사람씩 내려오는 걸 봤었는데, 산 전체가 이렇게 케이블카와 곤돌라, 그다음에 리프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겨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스키를 즐기기에 아주 좋은 세계적인 그런 스키 명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키 코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휴슬러 산에 이제 오르게 되는 리프트를 타고 그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길목이죠. 네, 이제 라운드 하우스 스테이션에 저희들이 도착하였습니다.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은 이제 저쪽 블랙홈으로 가는 픽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죠. 이제 위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많은 분들이 여름인데도 겨울에 눈을 이렇게 즐기면서 눈싸움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평화롭고 그러면서도 자연을 즐기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서로 여행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지났는데요. 되게 멀리 이제 산과 구름과 이제 하늘이 이렇게 어울려지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들렸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다시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저 너머로 이렇게 설산이 보이고 거기에 이제 휘슬러 산이 이렇게 꼭대기가 보이면서 거기에 캐나다 국기를 이렇게 이제 우뚝 높게 꼽아놨던 그런 그 광경이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은 이제 캐나다 그 휘슬러 산 정상에 올라온 기분으로 기념사진도 찍고 이게 이제 족천망을 이렇게 구경하였습니다. 히슬러 산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처럼 높이가 2181m로서 오른쪽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곤돌라를 타려고 하는 첫 번째 이제 산이 되겠고요. 아주 이 히슬러 산이 이제 유명한 스키의 명소로 유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그 전체 설경은 정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출산이 있는 쭉 이게 산맥들을 보면서 정말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에는 이렇게 제트스키도 이렇게 타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참 여기 달리고 싶었지만 달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제트스키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이게 앞에 보이는 건 이제 블랙홈 산인데요. 블랙홈 산으로 가는 이제 곤돌라에 저희들이 올랐습니다. 아직도 그 정상에는 눈이 이렇게 많이 이제 쌓여 있었고 마치 뭐 알프스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곤돌라를 탈 줄은 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 곤돌라의 길이가 이 가운데 기둥이 이제 가까이 하나 있지만 이 산과 산 사이는 그 철 기둥이 없는 구간이 약 3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세계 최장의 그 가운데 가교가 없는 최장의 곤돌라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길이가 무려 3km 3024m 길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앞에 이제 블랙홈 산의 설경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곤돌라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절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한참 그 계곡 밑으로 흐르는 이제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개천이 그 사이를 건널 때 이때는 정말 아찔한 그런 기분이 들 그런 곳입니다. 산이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옮기는 거야 지금. 네, 지금 뭐 가족도 지금 부인도 이 산을 옮기는 걸 얘기하는데 이 지역이 이제 그 휘슬러 마을이고요. 정말 계곡 하나를 그대로 케이블카로 건너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왔지만 이런 체험을 한 곳은 여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알프스 지역의 곤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을 오르는 구간이 있지만은 이렇도록 긴 그 곤돌라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블랙홈 산에 이제 가까워지는 정상인데요. 여기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덮여 있고 하얀 설산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랜더즈 보즈 하우스라고 그러죠. 랜더즈 보즈 정거장이 이제 블랙홈 산에 있는 케이블카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 스키 타네? 어디? 네, 뭐 한 곳에서는 뭐 한두 명씩 이렇게 개별적으로 저 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도 저희들이 볼 수 있었는데요. 아직 눈이 녹지 않은 곳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스키를 즐기는 스키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블랙홈 산에 도착하였습니다.
블랙홈산은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이가 2436m입니다. 그래서 휴슬러 산보다도 약 300여 m가 더 높은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많은 스키어들이 스키를 즐기는, 그러면서 뭐 스노우보드 학교도 있고요. 여기에서 스키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스키도 즐기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이렇게 웰컴 투 블랙홈이라고 큰 대형 이제 입간판이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로프트를 타고 뭐 리프트를 타고 어디로 가면 슬로프가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것들이 설명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그런 스키 강습이나 스키어들은 이렇게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다시 이제 역으로 블랙홈 산에서 밑으로 이제 휘슬러 마을로 다시 내려오는 하강하는 리프트를 타겠습니다. 여기는 곤돌라가 아니고 거의 다 이제 리프트 형태였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스키 전용으로 쓰이는 리프트들이 이제 쭉 내려갈 때까지 계속 가설되어 있었습니다. 한 두 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다시 바꿔 타면서 내려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는 이제 그 내려가는 길에서 보는 그 설경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되게 우리가 뭐 속담에도 있지만, 오를 때 보지 못한 꽃, 내려갈 때 본다, 아름다운 꽃을 본다는 것처럼 내려갈 때가 또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설경을 구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추웠어요. 곤돌라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를 가실 때는 저쪽 휘슬러 산을 올라갈 때는 곤돌라 내부에 있으니까 그닥 추운지를 몰랐는데, 이쪽에서 내려갈 때는 리프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지도 좀 두툼한 거 입고 가시고, 여름에 가시더라도 좀 그 추위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뭐 경치가 아름다워서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또 추위를 타신 분들은 두툼한 옷을 하나 껴입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게 이제 휘슬러 마을이거든요. 되게 대부분이 이제 그 호텔들이나 이런 숙박 시설들입니다. 정말 뭐 그닥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 이렇게 라운드를 하는 걸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작점에서부터 타고 내리고 해서 약 4.2km를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타는 시간이 거의 1시간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뭐 좀 즐기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내려오는데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휘슬러는 정말 언젠가는 다시 찾고 싶은, 그것도 이제 스키를 한번 타러 겨울에 한번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요. 겨울에 한번 정말 꼭 한번 스키를 타러 이곳 휘슬러를 한번 찾아오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리프트를 바꿔 타고 또 내려가게 되는데요. 정말 이제 저녁쯤 돼가니까 오후 늦게 되니까 사람들이 올라오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길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은 총 연장 길이 약 4.2km에 달하는 휘슬러 산에서 블랙홈산 픽투픽 곤돌라 체험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그때의 감정이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다시 휘슬러 마을로 돌아왔고요. 휘슬러 마을을 이렇게 곤돌라 타면서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숲속에 정말 동화 속에 있는 마을 같았습니다. 꼭 다음에 겨울에 한번 꼭 와볼 것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휘슬러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요.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 20번째 9일차 킬로나 와인과 호반의 도시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캐나다 로키를 향해서 가는 길목 가운데 있는 마을인데요. 와인과 호반의 도시 킬로나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